마지막으로 칼럼 하겠습니다. 내년이 진짜말로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이 넘쳐나는 시대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도 칼럼에서 정치 싸움에 말려들면 진짜 개돼지 될 수도. 그래서 대량 실직 등 내년 경제 혹한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에 냉담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과 관련해서 국민의 자세와 정권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계가 넘으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내년에 아마 자살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지 모르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삶이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년만 지금 끝나면, 내년 안에 끝나면 1년만 참자 해서 어떻게든 1년은 버틸 수 있겠지요. 문제는 내년 1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게 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10년 정도 갈 수도 있다. 그 속에서 대체로 경제적인 그 침체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일상적인 침체일 때 한 3, 4년 사이클로 서서히 복구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위기나 그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든 그 위기에 들어갔던 나라는 한 3, 4년 걸쳐서 서서히 회복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공황 같은 위기는 실질적으로 미국도 12년 넘게 갔다라고 1931년부터 1943년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뛰어들 때까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오는 위기의 성격은 그냥 일상적 경기 침체, 경추락, 불황 수준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한 세기마다 한 번씩 터져 나와서 그 후유증을 굉장히 오래 심하게 남기는 대공황2로 기록될 만한 그런 경제 위기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저는 제 말이 맞을 거고, 제가 황당한 소리를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역대 이런 식의 지금 인플레, 그리고 금리 폭등, 경추락, 무역 급 감소와 무역 적자 심화, 그리고 환율 급등,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오고 급기야 경기 붕괴를 가져오는 이런 양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하고도 또 다르다. 70년대는 공급 측면, 오일이라든지 원자재라는 공급 측면에서의 이 가격 급등이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왔다면, 이번에는 화폐 남발로 인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대공황의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일자리 소멸,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IT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야말로 화폐 남발로 인한 인플레와 그리고 일자리 소멸로 인한 소비나 지출, 투자의 둔화 등이 겹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경제학은 보이는 것을 사후에 해석은 잘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해석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는 세계적 석학들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 이 경제학계, 미국 월가, 또 미국의 연준, 그리고 미 재무부, 백악관 경제위원회 등도 별 의미가 없다, 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 충격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경기 침체나 경추락 이런 걸로 불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공황이라고 이 표현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대공황적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반적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3, 4년인데 대자가 붙으면 이것은 한 10년 간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지금 현재의 국가 시스템으로는 이제 이거 대공황이 나왔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대공황이나 이런 게 나면 숫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숫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몇 개가 붕괴됐고 또 가계 부채가 터지면서 몇 조의 피해가 생기고 다중채무 부채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밥을 먹기도 어려운 빈곤층으로 떨어져서 시급히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야 될 사람이 얼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또 주거가 얼마나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이 대공황에서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득권식 방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사람이 배가 고플 때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곧 극복된다.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옆에 있는 경제 관료들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배고픔은 사람을 호랑이로 만든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이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비난의 초점, 모든 책임의 권한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90%의 배고픈 사람들은 배를 고픈 것을 들어주는 정부의 노력도 기대하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호랑이가 되어버릴 때는 언제냐? 배 아픈 일이 발생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려울 때, 국민 90%가 어려울 때 아마 대공황이 오면 국민의 90%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 90%가 어려울 때 각자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보듬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견디지 못한 사람들 일부는 탈락하기도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들이 분노하게 되는 타이밍은 공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을 할 때는 특권적 행태가 권력에서 나올 때 그들은 호랑이가 될 거다. 분노한 민심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권은 국민들을 배 아프게 할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10년 간다면 윤 정권은 내년부터 임기 내내 대공황적 상황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잘못 처신하다가는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 수치로, 경제적 수치로 대공황적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놓고 바라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 아픈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를 견뎌갈 국민들도요. 대체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순탄하기보다는 어렵기가 마련입니다. 또 어려워져야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비로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새로 리셋,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핵시기사
몰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